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49% 상승, 코스닥은 0.3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3월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 상승 구간에서 뭐 제 방송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꺾인다, 뭐 매도해라, 비중 뭐 현금 100% 보유해라, 인버스 사라 이런 말씀 제가 단 한 번도 드린 적 없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승장, 그것도 이번은 뭐 또 그냥 상승장도 아니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이런 상승장에서는 함부로 인버스 사는 거 아니고요. 함부로 고점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끝에서 뭐 손절을 좀 한다는 마음으로 이 추세를 정말 끝까지 빼먹는다는 마음으로 이 추세를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실 이때 오버슈팅 나왔을 때는 좀 고점이 아니냐는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저도 물론 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필요해 보이는 것과 지금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조정이 좀 사실은 저도 조금 더 깊게 나와서 안정적으로 한 번 더 파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있어요. 근데 시장이 그럴 것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조정은 받겠지만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뺀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도 더 미친 상승장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혹시라도 여기서 시장이 3,300을 뚫고 이때 같은 어떤 그 미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때는 좀 조심을 할 겁니다. 추세는 추세인 거고, 만약에라도 3,300 뚫고 이때 같은 어떤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조금 분명 어떤 고점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다. 어떤 이 거다란 대세 상승장의 고점은 아닐지라도 이때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오버슈팅 한 번 더 나오면 이때 고점이 만들어질 때는 조정이 조금 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말씀드릴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황을 너무 그렇게 깊게 다뤄드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황에 대해서 많이 다뤄드릴 때는 시황이 좀 어려울 때지 좋을 때는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거의 LG 뭐 그룹주, 그러니까 최근에 LG 전기차, 그러니까 마그나랑 합작사 설립한다는 소식 때문에 한번 급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LG 화학에다가 납품을 한다거나 연관성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과 함께 어떤 테마를 한번 형성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뉴스로 올랐어요.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 5조 된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뭐 이제 조금 정리하겠다 하면은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적자 보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신성장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주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 두 가지가 같이 좀 시장의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급등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뭐 이제 약간 다른 흐름이라고 하면 LG전자 그룹주들, 그러니까 전자 관련 그룹주들 한 디스플레이 정도까지 이렇게 좀 급등을 했고, 얘네들이 오르니까 기존의 어떤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어 있던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주들도 꿈틀꿈틀 대기는 했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다 차트들이 뭔가 좀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 지금 뭐 살펴보고 넘어가죠. 일단 뭐 얘네는 우선주가 애초에는 좀 대장하다가 그 다음에 전자가 좀 괜찮다가 오늘은 다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을 할 때는 항상 우선주가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려다가 좀 일단 장막판에 풀렸는데 LG전자도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됐죠. 요런 정도까지 급등이 나올 거라고 뭐 생각은 못 했는데 어찌됐건 재료가 동반이 되었으니까 LG전자도 이렇게 최근에 제가 언급드리는 방향, 뭐 차트들의 흐름, 종목 재료에 관한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진짜 제가 뭐 유튜브 하면서 뭐 이렇게 자랑하거나 이런 거 정말 별로 안 하는 편이잖아요. 보시면 뭐 장사꾼 같이 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어떤 적중률은 제 스스로도 좀 놀랄 만큼 좀 괜찮다. 뭐 물론 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LG전자도 이렇게 가다가 뚫어줄 걸로 봤는데 어떤 오늘 재료 뉴스에 힘이 입어서 급등이 나왔고, 어제 제가 대형주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 이런 어떤 대형주들의 자리들이, 일단 시장이 역사적으로 뭔가 오랜 박스권 장세를 뚫어내고 역사적 좀 신고가를 써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관련 어떤 그 종목들도 코스피를 이루고 있는 대형주들 종목들도 걸맞는, 지수에 걸맞는 모습을 써내려가야 맞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삼성, 뭐 현대, 뭐 LG 이런 순으로 계속해서 뭐 이게 시총순으로 순환매가 도는 건지 아무튼 재밌죠. 삼성도 뉴스가 많고 현대도 뉴스가 많고 LG도,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분위기를 한번 타게 되면 항상 이런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분위기를 타는 거고, 이런 어떤 상승 추세를 웬만한 어떤 악재로는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삼성, 현대, 지금 LG까지 갔으면 이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대형주, 지금까지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대형주들을 찾아보는 노력도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이제 최근에 조금 그 다른 타 대형주들에 비해서 소외감이 들 수도 있는 SK 하이닉스도 뭔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조금 뭐 호재거리 될 만한 뉴스 하나 정도만 딱 나오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막 1, 20%씩 또 급등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1, 20%는 제가 오버한 것 같고 뭐 한 10% 정도까지 급등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조금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재판 관련해 가지고 뭐 HTS는 뉴스가 좀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도 요 뉴스가 기대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확정된 바는 아니고 한국 기사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인텔에서 TSMC랑 삼성전자 쪽에다가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이 거의 그렇죠. 그냥 뭐 논의 중이고 확정된 바는 아닌데, 어찌됐건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저는 시간에서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도 뭐 한 2% 시간에서 오르고 있고, 뭐 삼성전자 관련 이제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시간에서 일단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내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예측했던 것 중에서 조금 이제 제 생각이랑 달랐던 부분은, 저는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뭐 모습만 봐도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코스피의 이 기세가 지속이 될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기아차 여전히 강했고, 어제 LG 뭐 전기차 이쪽도 한번 뭐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기다리면 알아서 오르는 급등주들의 안전한 눌림목 자리들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요거를 관심 종목을 요날 한 이틀 전, 3일 전 해가지고 몇 종목 드렸었잖아요. 어제는 제가 삼성제약 드렸었죠. 어제 급등주 눌림목 자리 딱 하나 드렸던 게 이제 삼성제약이었는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시간에서 한 1% 오를 때였어요. 시간에 3% 어저께 마감했는데, 그거 보고 방송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방송 중에는 한 1% 정도 그냥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급등 후에 어떤 하방 지지가 일어나면서 안전한 이런 눌림목 자리들, 어제 방송 말씀드렸었고, 오늘 13% 가까이 급등 나왔었죠. 그리고 이 한 3일 전에 짚어드렸던 세 종목이 있어요. 하나가 아남전자였고, 아남전자 제가 방송에서 요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 리딩방에서도
요때 요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날 팔고 나왔고요. 한 14% 가까이 반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포뱅크도 저희도 뭐 이제 매수해가지고 일단은 팔고는 나왔었는데, 요 정도 요렇게 갈 것 같아가지고 요 14,000원 가격대 오면은 다시 재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렇게 좀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네요. 근데 이 정도 구간에서 잡았다가 얘가 만약에 한번 접고 가면 또 이거 며칠 기다려야 되니까 고민이 좀 됩니다. 갈 거는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를 제가 한 요 날인가 말씀드렸나? 안전한 어떤 눌림목 자리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들. 암튼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은 전부 다 들어가셨으면 수익을 줬고, 뭐 사마알미늄, 뭐 나인테크 이런 친구들 지금 제 눈에는 다 괜찮아요. 어떤 흐름 안에 있고,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어떤 저항대 혹은 고가권 전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종목들의 패턴을 좀 최근에 저희 리딩방에서 매매했던 실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주 좋은 차트 공부가 될 거니까요. 그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사마알미늄, 그 다음에 나라 MND, 뭐 나라 MND도 저희가 수익권 리딩방에서 수익권으로 지금 홀딩 중이거든요. 요 저항대 이 지리하게도 맞고 떨어졌던 14,000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14,000원 맞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14,000원까지 지금 종가를 거의 갖다 놨죠. 뿅 하고, 물론 한번 또 접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뚫어주려고 이런 흐름을 지금 가져가는 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관련 종목들을 다 좀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삼진 L&D 얘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다음에 뭐 알루코, 뭐 얘도 저희 리딩반 수익권을 홀딩 중인데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을 돌파하려고 뭐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정세균 관련주로도 분리가 좀 되는 면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우주항공 뭐 한 이틀에 걸쳐서 얘는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신선한 강한 섹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테마이기도 하지만 섹터의 느낌도 있잖아요. 우주항공 산업 섹터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한 이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테마나 재료가 형성되면 얘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이 나거나 별로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들은 그냥 대충 말하고 넘어가고, 조금 그래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 혹은 테마가 될 만한 것들은 뭐 차트도 보면서 같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주항공산업은 되게 좋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고, 세트레가이도 제가 어제였던가 얘가 준비시켜 놓고 요렇게 전고점을 막 넘겨놨잖아요. 여기서 어물쩡 이렇게 끝낼 차트가 아니에요. 접었다가 가더라도 바로 가든가 접었다 가든가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그림이다 한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도 최근에 워낙 뭐 일단은 떨어질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죠. 가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밀릴 이유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장도 좋고 지금 테마 섹터도 받쳐주고 관련 뉴스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2차 전지 쪽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 애플카도 어제부터 약간 좀 전통적인 자율주행 및 뭐 현대차, 기아차 관련주들이 아닌 뭔가 좀 그냥 새롭게 형성되는 느낌이 좀 강했어서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구형테크, 뭐 유진로봇, 인포베크는 원래 이제 최초에 대장을 하면서 갔던 종목이니까 얘는 제외하고 뭐 이런 애들도 새롭게 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시세를 좀 줬죠. 일단 대장은 당연히 구형테크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넥슨의 빗썸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비덴트가 다시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덴트 차트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비록 단기 뭐 혹은 단기 수익 매매를 하고 있지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록 내가 이 흐름 안에서 단기 매매를 하지만 크게 좀 흐름 자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이 박스권이에요.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이 출현된 어떤 시작점도 결국은 이 기준봉이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들어진 이 기준봉의 시가 라인, 여기서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잖아요. 8,000원. 얘도 결국은 이렇게 박스권이란 얘기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뭐 빗썸 인수 사실 묵은 혹은 완전히 그냥 뭐 없던 이야기로 빠그러지면 모를까, 이게 이제 지속이 되는 한 계속해서 얘는 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교육 강의 영상 올려드릴 건데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말 좋은 영상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얘가 이 어떤 뉴스가 동반이 되어지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뉴스가 받쳐주지 못하면 찌글찌글 되다가 뭐 이제 소멸이 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트만 좋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항상 뉴스 혹은 재료, 모멘텀이 더해져야 이렇게 흘러가다가 박스권들 돌파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파마는 뭐 말씀을 방송에서 이것도 많이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라서, 이때죠 1월 18일 날 올려드렸던 건데, 급등주 최고점에 안 물리려면 이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드렸었고, 다시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죠. 현대바이오부터 시작할까요? 얘가 뭐 조정 없이 급등했죠. 일단 대상은 중간중간에 어떤 조정이 없이 미친듯이 급등한 애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래정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거래정지 나오고, 거래정지 급등을 하다가 거래정지 나오고, 거래정지 나온 첫날 고점이 만들어질 확률이 일단은 가장 높고, 조금 더 가더라도 둘째 날은 거의 대부분 고점이 만들어지니까, 거래 정지되고 다음날 슈팅이 나올 때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인 겁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또 상한가 갈 줄 알고 매도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거래 정지 먹고 하루 변동성 있었고 그 다음날 고점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은 가격이 마이너스 50%대 50%대에서 가격 지지가 일어나면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웅 급등이 나오다가 거래정지 먹고 이날 첫날 다음날 첫날 고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 지지가 마이너스, 얘도 한 50% 48%니까 한 50% 정도에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어때? 거래정지 되고 이튿날 고점이 형성이 되고 바닥이 마이너스 40%에서 나왔고요. 1차에서는. 그 다음 2차에서는 바닥이 얘는 조금 짧았네요. 마이너스 30%에서. 이때는 이제 이 파동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저 정도 짧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번 거래정지 먹고 1일차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45% 정도 조정 나오고 이렇게 바닥이 좀 형성되는 모습. 그러면은 우리가 이랬던 어떤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고 고점이 언제가 될지는 이제는 또 다른 급등 종목이 나오면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래 정지 먹고 하루 혹은 이틀차 안에서 고점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주식이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바닥을 어디서 잡아요? 보통
40에서 50% 정도 떨어진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는 항상 바뀌는 거라서 이게 또 언제 변할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파마도 바닥이 지금 한 이렇게. 근데 얘는 약간 패턴이 살짝은 또 이제 변형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보이는 게, 얘가 만약에 여기서 오늘 갭을 띄운 다음에 위에서 좀 변동성이 생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졌으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늘 갭을 띄우고 변동성이 이렇게 생긴 다음에 만약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좀 잡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요 고점에서 아마 요까지의 어떤 하락폭이 딱 한 50% 정도 밀리면 11선 이렇게 올라오고 요 정도 가격대에서 바닥 잡고 돌리는 모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변형이 된 부분이 뭐냐면 얘가 오늘 갭이 안 떴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얘네들이 돈을 이만큼 써서 여기까지 올려놨고 작정을 했는데, 굳이 얘가 왜 갭을 띄우고 물량을 이 고가권에서 털었으면 되는데 갭 하락을 시켜놓고 여기서 지금 롤링을 시키지? 요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종목이, 옛날에 휴마시스가 요때 한번 그랬죠. 어디였더라? 이 부분이네요. 얘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대를 올려놓고 얘네들 여기서 만약에 끝낼 생각이면 갭 띄우고 여기서 음봉을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날 가격을 손해보면서 하한가를 밀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왜 이런 어떤 패턴을 보였냐, 여기까지 좀 더 어떤 과정을 거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한국파마도 참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조금 변형된 패턴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요렇게, 원래 패턴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밀었다가 여기서 가격 잡는 게 맞는데, 아까 보니까 시간에도 좀 급등을 시키고 있고, 뭔가 지금까지는 살짝 다른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그 바이든 취임식 관련된, 딱히가 아니라 요 바이든 취임식 관련된 일정 빼고는 딱히 지금 뭐 굵직한 게, 뭐 솔루엠 상장 어제 말씀드렸고, 바이든 취임식 관련돼 가지고는 디데이 하루 전, 이틀 전쯤에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일까지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어찌됐건 재료 소멸로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있고, 뭐 하나 조금 새로 소개해 드릴 것은, 지금 중국의 BOE가 어떤 아이폰 패널이 지금까지 한국이 독점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 독점 구도를 깨면서 아이폰 12에 탑재됐다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찾아본 관련주로는 HB 테크놀로지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이 한송네오테 요 정도 좀 있는데, 뭐 이 뉴스라는 게, 이 뉴스가 뭐 아주 그렇게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반영이 될 만한 뉴스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또 뉴스라는 게 뭐 항상 나오자마자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원래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삼성 관련된 어떤 뭐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은 종목들 좀 많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 이제 인텔 관련 찌라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미 지금 시간에서 많이 오르고 있어서, 뭐 제가 이거 뭐 시간에 보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마이크론이랑 네페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시간에서 둘 다 뭐 한 3, 4%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기준봉 뽑고 밀리지 않고 고가권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가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요거 또 이따가 뭐 올려드릴 강의 영상, 교육 영상 보시면 또 이해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뭐죠? 지금 뜨거운 종목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조용한 애들, 아직 재료가 남아있고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애들 중에 조용한 애들 사서 얘네들이 시끄러워질 때 파시라고 그랬죠. 차트로 말씀드리면 조정시 매수, 반등시 매도. 그러면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상당히 좋았잖아요. 급등 후에 조용히 어떤 그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 일단은 지금 대장주 한농화성이고요. 제가 한농화성 여기 상한가 종가를 안 깨트리고 뭔가 좀 옆으로 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적 한 번 있는데, 일단 3일차까지는 깨지 않는 모습인데, 뭐 혹시 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깨면 얘는 매수 유효 타점 옵니다. 요렇게 요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등주 정도로 보고 있는 CIS도 제가 요 정도 가격대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좀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던 구간,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아마 가격 지지가 일어날 거예요. 14,000원 정도 부근. 그래서 요렇게 박스권을 두고 요 정도 박스권 흐름을 두고 좀 요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보면 사실 전부 다 자동차 관련주들이고 2차전지 뭐 배터리 관련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코스모화학도 오늘 저희 리딩반이 어제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얘는 이따가 제가 그 교육 영상에 교육 강의에다가 올려드릴 종목이라서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종가 베팅해서 오늘 이제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흐름 충분히 더 이어질 것 같아서 눌림 기다리면 또 재매수 관점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모 화학 보시면서 뭐 항상 또 같이 봐야 될 게 코스모 신소재죠.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흐름 만들어 가다가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박스권 흐름 가져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지 보시고요. 뭐 LNF도 계속해서 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번외로 아까 뉴스 보니까 공매도 연장에 대한 뭐 3개월 더 연장해가지고 6월까지 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 부분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번 그 시장 어떤 대세 상승장에 처음으로 이제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원래 이렇게 종목들이 오르면 조정이 없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매도 있으면 이런 차트 안 나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막 눌렀다가 막 정말 생쇼를, 그러니까 뭐 얘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 수급주 느낌이죠. 테마주 느낌이 아니라. 근데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공매도가 있을 때는 변동성이 훨씬 심하고 조정도 좀 급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데 만약에 공매도 부활하던 시절에는 혹시 장이 뭐 코스닥 한 2% 빠져버리면 이렇게 좀 버티고 있던 애들도 뭐 한 이 정도까지 빠져버려요. 그러게 되면 이제 못 버티고 막 손절하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솔직히 기준봉 뽑고 막 이렇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빼는 경우가 많으니까 매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원래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지금은 주식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즐거우실 거예요. 너무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렇게 막 엇박자 타시는 분들만 아니면. 다만 항상 문제는 언제 오냐면은 이 상승장이라는 거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간 또 하락장이 올 거고, 아시다시피 주식이 이렇게 10년 있으면은 10년에 정말 좋을 때는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주식 시장은 항상 안 좋습니다. 항상.
야, 이 부분 항상 좀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언제 장이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항상 좀 뭐 리스크 관리하는 버릇, 습관 들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